안녕하세요. C언어 처음 경험하는 분을 위한 강좌 제1장입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김채승을 운영하는 김채승입니다. 제1장 C언어 입문입니다. 보기와 같은 이미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먼저 C언어 입문을 위해서는 단어와 문법을 학습한 다음에 간단한 예제로서 C언어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제를 실행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버그를 알아보고요. 복습을 하신 다음에 상상을 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심화된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체계로 해서 C 언어를 학습합니다. 먼저 단어에 대해서 네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단어가 include이네요. 읽기는 include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은 소스가 보이시죠? 여기에서 include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뜻은 포함하다는 뜻입니다. 정의는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포함한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갈 때 필요한 학용품만 가지고 가야 됩니다. 미술 수업이 들어있는 날에만 미술용품을 가지고 학교에 가고요. 미술 수업이 들어있지 않는 날에는 미술용품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즉 필요한 것만 정확하니 포함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include 다음에 헤더 파일 또한 발견을 하실 수 있는데요. .h는 헤더 파일로서 C 언어 프로그램에 사용된 컴파일러 제공 함수를 신속히 찾아 해석하기 위해 포함하는 파일입니다. 방대한 함수들을 해당 함수가 포함된 라이브러리를 빠르게 찾아 컴파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C 언어에서 포함 사용된 함수들이 정의된 헤더 파일을 잘 찾아서 인클루드를 해줘야만이 컴파일러가 해당 함수를 찾아가서 컴파일을 원활히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C 언어는 include 문이 있어서 필요한 헤더 파일들을 포함해 시켜줘야 됩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스탠다드입니다. 읽기는 스탠더드고요. 뜻은 표준이라는 단어입니다. 정의는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것이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더드 단어를 약어로 친구에게 알려준다면 알파벳으로 다음 중 어느 것이 제일 좋은가요? 라고 했을 때 기억 STA, 니은 STD, 디귿 SDD, 리얼 STR 이렇게 쓸 수가 있다면 답은 당연히 2번이 되겠죠. STD 쉽게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include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STD란 단어가 나오죠. 이 STD는 바로 스탠다드의 약어가 됩니다. 또한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은 우측 하단에 보면 답이 4번 해가지고 니은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세 번째 단어입니다. input이라는 단어입니다. 읽기는 input이 되겠고요. 뜻은 입력하다. 정의는 입력장치가 되겠습니다. 입력장치 예시에는 키보드, 마우스, 스캐너 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키보드, 마우스, 스캐너 등이 있습니다. 소스에서는 스탠다드 밑에 바로 이어서 i라는 단어가 있죠. 스탠다드 이어서 i. 이 i가 바로 인풋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타블렛과 디지타이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이 그림은 타블렛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보통 포토샵이나 그래픽 소프트웨어 같은 데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요. 여기 밑에 보시는 이 부분은 도형을 좌표로 정확히 입력하기 위한 것으로서 디지타이저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것을 퍽이라고 합니다. 퍽.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도형이 이렇게 있을 때 디지타이저 밑에는 구리선이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고요. 퍽과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좌표를 정확하게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타블렛이나 디지타이저는 정보 관련 또는 전자캐드 자격증 시험에서 항상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어입니다. 아웃풋입니다. 읽기는 아웃풋이고요. 뜻은 출력하다. 정의는 내보내는 것입니다. 예시로서 출력 장치에는 모니터, 프린터, 플로터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시죠, 여러분들이. 소스에서는 스탠더드 I 다음에 O가 있죠. O가 바로 아웃풋 뜻입니다. 문제, 입력과 출력이 모두 가능한 장치는
당연히 답은 터치스크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터치스크린이죠. 5번 답은 디귿이다 표시되어 있죠. 참고로 CRT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RT는 캐소드 레이 튜브로서 굉장히 오래된 시절의 컴퓨터의 모습입니다. 브라운관 같이 되어 있죠. 음극성관을 말하면 흔히 브라운관이라고도 합니다. LCD 모니터가 출시되기 이전의 형태로서 흑백과 컬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흑백 CRT 모니터 사례이고요. 여러분은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컴퓨터를 활용하시지만 시어너 학습을 위해서는 과거 도스 운영체제의 콘솔 환경에서 학습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학습을 하게 되는데 콘솔에서 여러분들이 시어너를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문법상으로서 샵이죠. 샵.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샵이라는 아스키 코드인데요. 우물이라고 저는 이거를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스키 코드에서는 넘버 사인이라고 정확히 발음을 해야 됩니다. 넘버 사인. 읽기는 넘버 사인이고 기호는 지도의 우물 표시입니다. 예시 우물은 오염되면 안 된다. 컴퓨터의 포함 선언에는 오류가 없어야겠죠. 당연히. 오류 없는 정확한 내용을 포함해라 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라고요. 샵, include 이렇게 할 때 샵을 반드시 샵으로 쓰셔야 됩니다. 다른 아스키 코드를 쓰시면 버그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아스키 코드는 뭐냐?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의 약자죠. 11장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미국에서 개발한 것으로 컴퓨터에 사용되는 문자들이 상호 호환대로 정의한 표준입니다. 컴퓨터에서 사용할 문자들을 정수로 정의했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샵은 정수로는 35라는 숫자로 처리를 합니다. 컴퓨터 내부에서는 35라는 숫자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기 좋게 그냥 샵으로 보일 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교재 11-1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죠.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아스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중요한 시어너 문법 정의가 다 여기에서 최종 정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법상으로서는 정확하고 정밀해라고 되어 있는데 아스키 코드에서는 less than sign입니다. less than sign. 읽기 less than sign이고 기호는 날카롭다라고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예시는 정밀하고 정확하게 비교하거나 포함한다 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고 정밀하게 비교하거나 포함한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include 한 다음에 한 칸 띄고 less than sign이 먼저 들어가죠. 그 다음에 greater than sign도 들어가죠. 전부 다 날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밀하고 정확하게 비교하거나 포함시켜 버리겠다. 두 사람의 키와 몸무게를 정확하게 비교하자 이런 개념입니다. 참고로 less than sign 반대 기호는 greater than sign이 되겠습니다. printf 세 번째 문법사항입니다. 폼락에 출력하자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함수 이름입니다. 함수 이름 중에 하나인데 일부러 출력하는 함수 명령입니다. 즉 함수는 명령인데 일부러 출력해주는 기능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읽기는 중요합니다. print formatted예요. print f라고 하는데 사실은 f자는 formatted의 약자예요. 약자. 폼락에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즉 print f에서 정의하는 출력 형식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폼락에 문법 정의를 해줘야만이 결과물들이 폼락에 출력이 됩니다. 기능은 명령 수행에 적용될 내용인 가로 안의 정의를 확인하여 정의된 출력 형식에 맞도록 명령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printf 그럼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폼락에 출력한다. C랭귀지 그러면 C랭귀지가 출력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참고사항으로서 함수와 함수의 인자 설계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시언어 프로그래밍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문법사항입니다. 끝내고 시자입니다. 끝내고 시자 기호. 아스키로 세미콜론이라고 하죠. 세미콜론. 읽기는 세미콜론. 기능은 명령 한 줄이 끝남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린트 F 한 다음에 제일 끝에가 세미콜론 기호를 넣었어요. 그러면 세미콜론 기호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끝낸 기호, 피리어드죠. 피리어드, 닷, 피리어드. 끝낸 기호와 쉰 기호가 서로 합쳐진 기호가 바로 세미콜론이라는 기호입니다.
일은 끝내고 쉬자, 일은 끝내고 쉬자, 쉬면서 일을 해서 끝내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고요. 프린트F에 인자들이 많아지면 여기 쉼표가 들어갑니다. 쉼표가 들어가고 최종 마지막에는 세미콜론이 들어갑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미콜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성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컴파일러가 C 언어 명령으로 해석하지 않고 주성문으로 소스 설명이나 여러가지 표시를 해주는 그런 부가적인 문자로서 해석을 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개발 언어에서는 주성문 문법은 제공을 하는데요. 참고로 어셈블리어에서는 세미콜론을 넣으면 바로 주성문이 됩니다.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C 언어를 여러분들이 구현하실 때 C 언어를 작성하신 다음에 컴파일 하게 되면 C 언어가 먼저 어셈블리어로도 전환이 되고요. 어셈블리어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기계어로 변환이 됩니다. 따라서 어셈블리어로 가는 과정에서 세미콜론이 있으면 바로 이 이후의 내용을 전부 무시를 해버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C 언어에서 한 명령이 끝난 그 기호를 세미콜론으로 정의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우리가 영어나 한국어에서는 피리어드, 다시 한 문장이 끝났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나 C 언어에서는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한 명령, 한 줄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언어 중에서 코볼 같은 언어, 과거 코볼 같은 언어는 한 줄이 끝난다, 한 명령이 끝난다, 그것을 다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점을 안 찍어주면 에러가 발생했었죠. 그러나 C 언어에서는 세미콜론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법 네 번째 사항 설명까지 마쳤고요. 이제 예제 실습에서는 다음 소스를 구현해 보시게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C 언어에서의 주성문은 슬래시 두 번을 연속해주면 이 이후의 내용을 컴파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줄을 컴파일하지 않고 세 번째 줄부터 컴파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include standard io.header를 greater than sign, less than sign으로 감싸 안은 다음에 메인 해가지고 괄호를 주고요. 소괄호를 준 다음에 안에다가 내용을 집어넣는데 printf, clanguage, printf study를 넣어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콘솔 환경에서 clanguage study가 출력되게 하는 예제를 실습하실 거예요. 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컴파일러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코드블럭스 최신 버전을 설치를 하고요. 이 콘솔에서 컴파일 후에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F9를 눌러가지고 실행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류가 있다면 버그에서 다음 페이지죠. 거기에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실수를 제가 학원 강의를 할 때 나타났던 그런 부분들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동영상에서는 코드 블럭을 설치하고 예제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코드블럭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크롬 창을 하나 여시고요. 구글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구글.com으로 들어가세요. 구글.com으로 들어가서 크롬을 띄우신 다음에 창에다가 코드 블럭스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블럭스 한 다음에 다운로드가 있죠. 그러면 다운로드를 클릭해 가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코드 블럭스 org 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반드시 코드 블럭스 org로 들어가야 됩니다. 잘못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누르겠습니다. 바이너리 릴리스 다운로드가 있고 소스 코드 다운로드가 있고 뭐 있는데 바이너리 릴리스 다운로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XP 비스타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코드 블럭스 해가지고 셋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발 환경입니다. 코드 블럭스는 개발 환경이고 컴파일러는 minGW 셋업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지W 셋업이 있는 이 EXE가 있는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서버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는 소스포지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스포지로 들어와지고 다운로드가 곧 시작됩니다가 뜨네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이제 다운로드가 되고 있네요. 좌측 하단에 다운로드가 되고 있죠. 다운로드가 다 되면 폴더 열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셋업 파일 EX가 다운로드가 다 완전히 됐습니다. 약 148메가 정도 되네요. 그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서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투 코드블럭스 셋업이 뜨네요. 그럼 넥스트를 누르겠습니다. 라이센스 어그리먼트에 대해서 라이센스에 대한 동의를 I agree를 해가지고 동의를 하겠습니다. I agree. 그 다음에 choose 컴포넌트가 있는데 디폴트로 놔두고 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인스톨되는 위치에 대해서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디폴트로 만들어지는 폴더를 그대로 해서 인스톨을 하겠습니다. 그럼 인스톨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Do you want to learn code blocks now? 하면 이건 아니오로 하겠습니다. 지금 실행을 하겠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코드 블럭스를 지금 현재 실행하기를 원하느냐? 아니오를 누르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completing code blocks 셋업이 뜹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코드 블럭이 설치가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니시를 누르겠습니다. 바탕화면으로 가가지고 코드 블럭스가 아이콘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면 코드 블럭스가 설치가 된 거고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컴파일러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자동으로 GNU GCC 컴파일러가 탐색이 됐다고 뜨죠. 그럼 여기를 클릭해 가지고 OK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 컴파일러는 GNU GCC를 적용해서 아이디 환경은 코드 블럭스 해가지고 개발 환경을 구축하게 된 겁니다. OK를 눌러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Code blocks is currently not the default application for C, C++ source file. Do you want to set it as a default? 라고 나오는데 파일 확장자가 C나 C++ 소스 파일인 경우에 기본으로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코드 블록스로 할 것이냐라는 걸 결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no로 해가지고 또는 yes로 해도 되겠죠. 저는 yes로 하겠습니다. yes 해가지고 C나 C++ 파일 타입은 코드 블록스로 기본으로 연동되게 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yes로 해가지고 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OK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스타트 히어가 뜨고요. 이제 매니지먼트가 왼쪽 창에 뜨죠. 이 환경이 코드 블럭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완성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코드 블럭을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일장 예제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은
파일에서 뉴 해가지고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세 번째 프로젝트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New from Template이라는 게 뜨는데요. 올 카테고리가 보입니다. 올 카테고리. 올 카테고리에서 콘솔만 선택하면 콘솔 관련된 템플릿만 보이게 되죠. 올 카테고리 상태에서도 여기 보시면 콘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콘솔 애플리케이션. 콘솔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시고 고를 누르겠습니다. 여기서 C냐 C++이냐는 매우 중요한데 반드시 우리는 C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넥스트를 누르면 스킵 무슨 페이지가 떠가지고 체크박스가 하나 보일 겁니다. 거기를 체크를 해주시면 두 번째 실행할 때부터는 그 창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고 넥스트를 누르시고요. 저는 이미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프로젝트 타이틀에다가 EX1이라고 입력하고요. 프로젝트가 저장될 공간을 이 아이콘을 눌러가지고 C에 워크라고 저는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워크 밑에다 만들겠습니다. C 밑에 워크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폴더를 선택해서 C 워크 밑에 CEXE가 EX1이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를 누르면 정상적으로 GNU GCC 컴파일러가 검색이 돼서 컴파일러는 이걸 사용한다 라고 되고 각각 디버그와 릴리즈 폴더까지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피니시를 누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매니지먼트 창에 EX1이라고 해가지고 소스 메인 시점이 뜹니다. 그럼 메인 시점 더블 클릭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 소스가 보이는데 이걸 전부 다 저는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샵 include를 치는데 글씨가 너무 작네요. stdio.h를 입력합니다. 글씨를 좀 키우겠습니다. 세팅즈 메뉴에 들어가 가지고 에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에디터 세팅 해가지고 폰트 뜹니다. 그래서 추즈 버튼이 있습니다. 추즈 버튼을 눌러 가지고 일단 글씨체는 다음에 바꾸기를 하고요. 바로 다음 실습에서 바꾸기를 하고요. 크기만 20으로 바꾸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고 OK를 누릅니다. 그러면 글씨가 커졌죠. include standard IO 메인 함수를 정의를 하고요. printf C language printf study 세미콜론 넣어주고요. 이렇게 하면 일장 실습 예제가 다 타이핑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걸 실행해 보기 위해서는 F9를 누르게 됩니다. 단축키로 그냥 F9를 누르겠습니다. 빌드에 가보시면 F9 빌드하고 런을 한다. 컴파일을 하고 실행까지 한다는 뜻이죠. F9를 누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C 랭귀지 스터디가 뜹니다.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늦게 진행되신 분들은 천천히 진행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버그를 발생시켜 가지고 F9를 눌러도 C 랭귀지 스터디가 뜨지 않는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음 이어지는 동영상에서 설명을 해 드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참고로 여기에 세미콜론을 한번 지우고 제가 컴파일을 해 보겠습니다. F9 누르면 여기에 빨간색 5번째 줄에 빨간색 사각형이 보이고 밑에는 에러 해가지고 expected semicolon before print f라는 것이 뜨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세미콜론 넣어준 다음에 F9를 누르면 C 랭귀지 스터디가 뜹니다. 여기까지 해서 1장 실습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 실습을 해 보셨죠? 그러면 실습하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예상 벌레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clude를 성의 없이 타이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include를 정확하게 타이핑 하셔야 되고요. 스탠다드 IO.헤더 할 때 여기 피리어드 파일 확장자를 의미하는 점 헤더를 할 때 여기다가 닷을 넣어 주셔야 되고요. 메인 함수 이름을 미안이라고 써 놓으신 분이 계셔요. 그리고 printf 할 때 F자를 빼먹고요. 세미콜론을 누락시키고요.
그 다음에 더블 코테이션을 또한 누락시키고, 또한 마지막에 브레이스 기호, 중괄호 기호 브레이스를 빠뜨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그가 발생하면 여러분들은 로그 앤드 아더즈라는 이 창에서 빌드 메시지 해가지고 어떤 에러 메시지가 뜨는 걸 확인을 해 보셨죠. 여기까지 해서 버그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함하다의 영어 단어를 쓰시오. 포함하다는 include였었죠. 프린트 F에서 F는 C 언어에서 무엇인가 함수 또는 명령, 출력 명령 또는 함수라고 답을 해야겠죠. 한 명령의 끝에 들어갈 기호는 세미콜론이었었죠. 다음에서 우물기호와 비슷하고 include 앞에 사용하여 전 처리기 프리프로세서를 의미하는 기호는 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리프로세서는 뭐냐? 전 처리기 프리프로세서 조건에 맞추기 위해 사전에 처리하거나 미리 필요한 계산 또는 편성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C 언어에서는 다양한 전 처리가 있으며 예약어 형태로 사용된다 했는데 샵하고 예약어를 넣습니다. define 또는 include 이런 식으로 샵 if 이런 식으로 예약어 형태로 사용됩니다. C 언어 프로그래밍에서 자세히 다뤄질 수 있습니다. 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에서 C 랭귀지와 스터디가 출력될 때 C 랭귀지가 출력된 다음 한 줄을 내려 다음 줄에 스터디를 출력하려면 어떤 문법이 가장 적절한가를 그림을 보고 선택하세요 라고 문제가 출제되어 있는데 당연히 답은 폼나게 미끄러져야 됩니다. 급하게 미끄러지면 안 되죠. 급하게 미끄러지면 니은이 답이죠. 폼나게 미끄러지기 때문에 백슬래시 n이 됩니다. 여기서 백슬래시는 문법이고요. 뉴 라인은 뜻이 n이 됩니다. n이.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확인해야 될 사항은 원자와 백슬래시 기호인데 여러분들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밑에 원자가 보이실 거예요. 원자가 백스페이스 주변에가 원자가 보이고 영문 키보드에서는 백슬래시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글 키보드에서는 원자 기호로 보입니다. 그리고 n은 뉴 라인을 의미합니다. 확인사항으로서 꼭 여러분들 이 원자 기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에서는 좀 더 심화된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는데 C 랭귀지 스터디 스쿨 메소드가 있는데 스쿨을 푸츠 함수를 사용해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를 잠깐 살펴보면 printf C 랭귀지 하고 한 줄 내려쓰기 위해서 백슬래시 n을 줬죠. 그 다음에 printf 스터디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C 랭귀지 스터디가 출력될 겁니다. 한 줄 내려서 이번에는 put string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스쿨을 출력을 했는데 스터디 뒤에다가 new 라인을 안 썼기 때문에 한 줄을 내려쓰기 위해서 백슬래시 n을 썼습니다. 그리고 스쿨을 출력을 했고요. 근데 특징이 put 함수는 뒤에 백슬래시 n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한 줄 내려주게 해주는 기능을 갖는다는 그런 기능이 put 함수에는 기본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rintf 메소드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를 실행을 해보면 C 랭귀지 한 줄 내리고 스터디 한 줄 내리고 스쿨 한 줄 내리고 메소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어서 코드 블록스를 이용해서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1장 상과 습의 내용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상상에서 C 랭귀지와 한 줄 내려서 스터디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키보드에서 백스페이스 바로 밑에 있는 원자 표시 있죠. 원자 표시를 넣고 N을 누르면 뉴라인이라고 그랬었죠. 이렇게 하게 되면 C 랭귀지 스터디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F9를 누르면 C 랭귀지 스터디 이렇게 뜨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려놓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창을 내려놓기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내려놓기 하고 F9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실행이 안 됩니다. 반드시 창을 닫기를 해야 됩니다. X로 다시 한번 F9 그러면 정상적으로 C 랭귀지 스터디가 뜹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좀 혼동스럽죠. 여기에 보면 원자 다음에 n이 돼 있죠. 이거는 이유는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소스가 굴림체로 된 한글 폰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 한글이기 때문에 키보드 한글 키보드와 혼선 없이 원자 표시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폰트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지에서 에디터로 다시 들어가 가지고요. 에디터 세팅지에서 폰트가 있습니다. 추즈를 눌러 가지고 굴림체가 되어 있는데 굴림체 대신에 저희는 콘솔라스를 CONSOLAS 콘솔라스 CONSOLAS라고 해가지고 콘솔라스를 치고 들어가고 크기는 그대로 20을 놓겠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누르면 OK를 눌러주시면 이제 좀 더 가식성이 높은 그런 폰트로 바뀌어가지고 뉴라인도 보시는 바와 같이 백슬래시가 보입니다. 원자 대신에 백슬래시, 그러니까 한글 폰트에서는 원이 보이고 영문 폰트에서는 백슬래시가 보입니다. 정상적으로 아스키 코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습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해보면 여기다 푸츠를 썼죠. 푸츠를 쓰는데 뉴라인을 주고 스쿨을 세미콜론 하고 프린트F 메소드 대문자로 쓸까요? 메소드 이렇게 해가지고 세미콜론을 입력한 다음에 실행해 보면 이제 C 랭귀지 한 줄 내려쓰기 해가지고 스터디가 들어가고 내려쓰기를 안 했어요. 프린트F에서. 그렇기 때문에 푸츠를 쓸 때 put string이라는 함수를 쓸 때 뉴라인을 하나 넣어줬어요. 앞에다가. 그 다음에 스쿨을 넣었어요. 근데 특징이 푸츠 함수는 자동으로 뉴라인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뒤에 백슬래시 n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메소드가 한 줄 내려가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9를 눌러서 보시는 바와 같이 C 랭귀지 스터디 스쿨 메소드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습에 대한 실습을 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저장 버튼을 안 눌러도 컴파일을 하고 나면 이 소스는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실행이 한번 되고 나면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소스가 변했을 때는 제가 한 줄을 여기다 넣어보면 아이콘이 변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세이브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누르면 비활성화가 되죠. 다시 지우고 컴파일, 지금 현재 다시 세이브가 활성화가 됐죠. F9를 누르면 실행을 한번 하고 나서 보면 세이브가 비활성화로 돼 있죠. 이미 저장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컴파일이 정상적으로 되면 이 소스는 그대로 저장이 한번 된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지만 F9를 누르고 이 창을 절대 내려놓기 해놓고 다시 또 실행을 해봐야 결과를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콘솔 창을 닫기 X 버튼을 눌러가지고 창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장에 대한 실습을 마치겠습니다.